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오늘은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경선일 첫 번째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경선일 사회를 맡은 문수정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 구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대선 후보 경선일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영상을 보시고 오전 1시까지 당원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예, 오늘은 대전, 광주 두 지역에서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대전은 대전 하늘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광주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전의 투표 대상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이고요. 광주의 투표 대상은 광주,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구, 부산 양 지역에서 경선 투표가 실시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후보자님들은 서울에 있는 국민혁명당 당사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영상은 너하라 TV를 위하여 투표 장소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후보님들의 기호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명규, 기호 2번 고영일, 기호 3번 구본철, 기호 4번 김경재 예비 후보님이고 정견 발표와 영상 송출 순서는 후보자 번호 순서대로입니다. 그럼 먼저 김학선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대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5대 권역별로 국민혁명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을 공개 모집하였는데 모두 8명이 지원하셨습니다. 8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자기소개 영상 및 개별 면접을 통해 4명을 선출하였습니다. 1차 심사에 통과된 4명을 대상으로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민혁명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4명 후보의 능력, 경륜, 적합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차 심사를 통과한 4명 모두 전국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선출된 4명 후보가 전국 5개 권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당원들의 표심을 얻음과 동시에 국민혁명당을 홍보하는 경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투어 경선 일정을 집행함에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적 어려움입니다. 당대표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미국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셔야 하기에 출국 전까지 경선 행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출국 일정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여하튼 당내 경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이 5개 권역 당내 경선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지방의 경우 2 지역을 묶고 동시에 실시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장소적 어려움입니다. 당내 경선은 국민혁명당 내부 활동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혁명당 홍보를 위해 해당 지역 역 광장에서 개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이 외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옥내 집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내 집회가 가능한 건물을 섭외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국민혁명당에게 장소를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이 국민혁명당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불이익을 염려해서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국민혁명당 경선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을 대표하여 대전에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을 대표하여 광주에서 두 지역 동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 개최인 관계로 당원들은 4명 후보가 사전에 준비한 후보자의 간단한 영상을 보신 후, 또 후보자들의 직접 발표를 겸하여 들으신 후 대전과 광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의 투표 결과는 1등 후보의 성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서울에서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후보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창당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당이지만 5대 권역별로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다음 21대 대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경선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 당원들의 결속이 강화되고 당원이 증가되며 대한민국을 이끌 유능한 후보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최종 후보가 만들어지는 14일까지 구성원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권역별 경선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종대 목사님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말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경선 절차를 위해 노력해준 사무처 및 선관위 직원, 또 너하라 TV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낙선하신 세 분의 후보자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셔서 국민혁명당의 기둥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경선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또 원만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정견 발표를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후보자 순서대로, 기호 순서대로 발표를 듣겠는데요. 발표를 듣기 전에 먼저 이명규 후보님의 간단한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너하라 TV뿐만 아니라 국민혁명당 채널에서도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추운 열기를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이 추운 열기는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국민혁명당의 이 경선 투표, 지금 말로 듣기로는 경선장에 정말 많은 우리 당원분들이 오셔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거대한 정당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혁명당의 경선 열기는 정말 뜨겁고 우리 정말 올바른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우리 국민혁명당 경선에 모두 모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우리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후보자님들의 태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분들만 보다가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고 역시 국민혁명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이제 기호 1번 이명규 경선 후보님의 바로 발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혁명당 대통령 예비경선 후보 기호 1번 이명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의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참으로 즐겁고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장에서 직접 당원 동지들을 만나 뵙고 유세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 경선이 국민들 사이에 폭발적 관심을 끌자 뜻하지 않은 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에 우리 당은 경선 일정, 장소 일부를 전략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선은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고 승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000만 당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국민혁명당 최고의 자산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우리 당 정책위 성상훈 부의장이 정확히 지적한 것과 같이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아 내 한 몸 잘 사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는 외면하였습니다. 통일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정신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전술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교조 교육에 의해서 병들어 가고 있었고, 국민들은 신문, 방송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었으며, 경제는 민노총의 발목이 잡혀 질식하여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형은 커졌으나 대한민국의 정신은 주사파의 꼭두각시가 되어 초라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 전력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이 직면한 몇몇 전술적 문제에 대한 후보 의견을 당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유세에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의 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전쟁의 주된 전선은 반중국 공산당 세력, 반주사파 세력, 반김정은 세력입니다. 이들을 다도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전선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는
적들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프레임에 가두고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당의 우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투쟁은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 당의 핵심 전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지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방역 독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백신 강제 접종으로 울고 있는 직장인과 학부모, 부동산 규제로 신음하는 소시민,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도 모두 우리 편입니다. 야산에 서 있는 한 그루 소나무, 들판에 서 있는 한 그루 잣나무까지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의 전쟁은 힘든 전쟁입니다. 우리들 전선 내부에서 붕당을 만들려는 분열주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며 분열주의자들을 타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소모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4.15 부정선거 투쟁은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적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적들은 4.15 부정선거의 경험을 악용하여 또다시 부정선거를 감행합니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감행합니다.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는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에도 개입합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후보가 4강 탈락 이후 경선 부정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황교안이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전략적, 전술적 무능과 오류는 철저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경선 무효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 투쟁과 단식 농성 등 장외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 당은 황교안과도 연대하여 싸우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수법은 정해진 루틴을 따릅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지지율 편차를 좁혀서 발표합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어 박빙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를 조작함으로써 저들이 노리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부정선거에 동원되어야 할 부정투표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박빙의 여론조사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전면적인 선거 무효 투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해야 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제도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 감시조직을 강화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발생하면 대선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대선 불복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당은 전략적으로 독자적 대선 후보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 당은 이미 주사파 세력에 감염된 바이러스 숙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사파 세력의 좀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주사파 좀비 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자는 그저 좀비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오세훈을 통해서 좀비는 좀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좀비들은 때려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을 때려잡는 방법은 우리 당이 선명한 투쟁 노선으로 끝까지 대선 후보를 유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저절로 굴복합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는 그때 가서 비로소 검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자들이 던지는 후보 단일화 요구에 굴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우리의 주적, 주사파 세력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적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내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후보를 유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당의 전광훈 대표께서 3번이나 투옥된 것을 비롯해서 우리 당이 그동안 이룩해온 모든 투쟁 자산을 소모하고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과 우리 후보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우리의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면 저희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얼싸안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춤출 것입니다. 그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2번 고영일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민혁명당 대선 예비후보 고영일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 국민혁명당의 5번째 12대 정책,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해서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G2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국방력 강화, 두 번째는 헌정 질서의 회복, 세 번째는 외교 안보의 강화, 마지막으로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것을 위해서 그 5번째 정책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에 가장 전제되는 것, 부강한 나라의 전제가 되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유통일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 자유통일의 맨 첫째 전제 조건은 국방력의 강화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솔하는 지위, 즉 국군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을 위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세계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3위 러시아, 5위 일본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력을 대폭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주변 강국과 맞서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쟁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예산은 내년 예산이 604조라는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중 국방 예산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역병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지휘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자유통일을 대한민국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 등을 없애고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국방 예산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예산 중 10% 이상을 국방 예산에 할당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여성을 차별해서 병역 의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제3조를 개정하고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해서 현역병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군사 정권을 지나서 문민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억눌렸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때법이라는 수단이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때법이라는 거짓 운동권 주사파 그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현재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한낱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이라든가 국민들이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 사법부는 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부하 뇌동하는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맞서서 싸우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와 그리고 지도자들의 순교자적 희생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대목과 말뚝들, 즉 수많은 법령들을 모두 뽑아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법 보호제도와 헌법 방어 장치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보호 장치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제처를 헌법보호청으로 변경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반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조례의 제정 등이 있는 경우 헌법보호청에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형법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 금지 조항, 반헌법적 단체 결성 금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 등의 통신 비밀을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기본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또는 조례 등의 제정 금지 내용을 헌법에 도입하는 등의 헌법 보호 장치를 대폭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외교 안보의 강화, 특히 안보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국제 외교에서 왕따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공을 압박하기 위한 쿼드 체제에 중공의 눈치를 보느라 가입을 거부하고 또 오커스 동맹이 핵잠수함 동맹을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제 정세에서 홀로 중공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자유통일을 쟁취하려면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저는 기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쿼드 체제에 적극 가입해서 펜타 체제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펜타 체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커스 동맹의 호주의 핵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쿼드 체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핵무장과 핵잠수함 보유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 해군 기지를 더 확대해서 제7함대, 미 제7함대의 모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들, 특히 성인지 예산 같은 것들을 모두 삭감하고 이를 전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 해군 기지를 제7함대 모항으로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제7광구의 석유 자원 등을 마음껏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보하는 이익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의 전제 조건은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 그리고 체제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12대 정책 중 초두에 언급했던 5번째 정강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기업형 최첨단 도시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지투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 5번째 정책입니다. 경제력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결국 이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중공에 진출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귀환하는 기업들에게는 10년간 무상으로 말씀드렸던 17개 광역 도시의 중대형 기업형 도시 설립할 때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무상으로 임대 후에 구입을 조건으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중공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했던 500조를 대한민국 기업이 대신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최첨단 방산 무기를 들여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언급하였던 안보 외교와 국방 강화를 동시에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호 2번 고영일이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 여당과 야당, 제1야당이라는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이 그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집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2번 고영일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들었는데요. 두 분이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법치주의에 대한 이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그런 걱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명규 후보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좀비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명규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선 일정은 당원 여러분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당원 여러분들의 열기로 매우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김학성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경선 과정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선 방해 때문에 아마도 이명기 변호사님의 전투력이 급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판결을 보기가 정말 어렵고요. 너무 당연한 판결을 보고도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네, 그리고 고영일 후보님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방해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역시 또 법조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투철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정견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3번 구본철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전, 충청, 호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 가족같이 첫눈에 반해버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정말 처음 뵙습니다. 몇 개월 전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에 온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이 감정이 지속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을 넘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당장 새 차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서해 백령도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 대청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섬 소년이었습니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기술고시와 미국에서 회사의 도움으로 6년간 공부하면서 공학 박사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통 기술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통신도 결정했고, 또 현재 미래세 증권인 사이버 증권사 1호를 국내 최초로 창업을 주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를 나오기 전에 바로 이거 유비쿼터스 도입 설계를 제가 처음으로 주도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정치인으로는 2008년 인천 부평을에서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혁명당의 정통성과 위상을 단번에 제1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이 정부의 정통성, 바로 촛불혁명에 의한 정통성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저들은 지난 촛불난동으로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권력을 훔쳤습니다. 저들은 국가 도둑 집단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제 특정한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막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훔친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력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그런 저항뿐입니다. 그렇다고 저런 도둑 집단에게 우리의 집을 그대로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풍운동으로 홍준표 대표와 지금 국힘당에 있는 현역 의원 15명을 직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불법 탈원전으로 엮어서 퇴임 후에는 수조 원을 뱉어내도록 이미 준비를 마쳤고, 그 똘마니들을 전부 구속토록 조치했습니다. 저의 이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그 어떤 후보보다도 대한민국 우파의 정통성을 지켰고 그 명예를 가졌습니다.
향후 그들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그들 이 누구이든 간에 제압하고 우리 국민혁명당의 위상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구본철밖에 더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계승하겠다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힘당은 이제 뿌리 없는 즉흥 정당이요, 보따리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에게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혁명당으로 제1당도 교체해야 합니다. 대권 후보도 국민혁명당 후보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 요구자 혁명입니다. 이젠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결단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합시다. 대전, 충청, 호남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4.3 사건 등의 특별법으로 민주화 유공자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짜로 희생했던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 참전용사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서자 취급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고번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든 후에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금 사라져가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출산율 0.83%.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질 부모와 가진 부모들에게 15살까지 무조건 1인당 100만 원씩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여태까지 장난한 모든 조직을 다 해체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일자리도 해결되고 또 우리 부모들의 안정감은 더욱 보장됩니다. 더욱이 다자녀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한 번은 1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충청, 호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행정부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시민 여러분하고 약속드렸고 저는 제2수도 이전을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 이전에 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좌파가 193석 이상이나 되는데 여태까지 완료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저 구본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정치인 중에서 추진력이 가장 센 제가 주도해서 행정부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능과 사람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행정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공무원도 다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옮기겠다는 이 말씀은 행정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세종시에 살게 하겠다, 의무화시키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국회도 옮기겠습니다. 제2청사가 아니라 아예 옮겨버리겠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 옮기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세종시에 있는 우리 대부분 젊고 정말 미래가 창창한 우리 공무원들,
지금도 눈 감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정말 최악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 젊은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종북 주사파의 속성을 파악을 다 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는 서해안 산업벨트를 키우는, 그래서 호남과 충청을 살리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물류 교통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러 얘기가 되었던 인천공항과 서산까지의 해저 터널을 뚫으면 해결됩니다. 약 10년이 걸리고 예산이 한 12조에서 15조 걸립니다. 지금 석인지 예산에 정말 쓸데없는 곳에 35조가 듭니다. 이런 예산 다 파기시켜서 여기에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청과 호남에 걸쳐서 서해안에 거대한 산업벨트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 중국과 동남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다 배치하고 대덕단지와 오송단지를 묶어서 거대한 중부 디지털 과학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싸고 안정된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태양광 전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약속한 RE300이라고 호남에서 태양광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거짓 전기로 가지고서는 누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가지고 싼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 폐기합니다. 일단 기본 계획부터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서해안에 중국 배들 침범해가지고 오죽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 해상 해저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불법 침해하고 침범하고 있는 중국 배를 심지어는 격침시키라고 명령까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을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그 다음에 제4군으로 격상해서 잠수함과 함정을 확충해서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남해 함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는 삼성 이재용에서 받은 약 10조 원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태양광 깔리고 다 합니다. 다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고 이 10조 원 가지고 삼성에게 한번 제2의 신도시로 만들어 보라고 프로젝트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아마 새만금이 천지개벽할 겁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 풍력단지로 호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설치하겠다는 48조짜리 풍력단지는 당장 폐기해야 하고 이따위 계획들을 만든 그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겠습니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이 호남을 제가 말입니다. 정부와 혹은 디지털화에는 선두에 나서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와 콘텐츠 중심으로 호남을 천지개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9번처럼 정치혁명가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은 후보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다윗의 돌팔매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이 순간을 위하여 수만 날을 거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훌륭한 우리 후배들을 제가 책임지고 차기의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치의 희망, 정치의 혁명가이자 제4차 산업혁명가인 성장의 삶, 형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심 대전, 충청, 호남 동지 여러분, 차가 다 타버렸는데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몽땅 교체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혁명당으로 정권 교체, 정당 교체, 후보 교체, 이제부터 기호 3번 구본철과 진짜 혁명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구본철 후보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이 잘 돋보이는 훌륭한 정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명연설이고요. 그런 공약들의 디테일이 정말 깨알이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깨알 같은 그런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김경재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그걸로 커버한 줄 알고 오늘 다른 데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호출을 당해서 제가 원래 원고를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래도 옆에 우리 구지화 변호사가 계시는데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 대회 대회장을 했다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위 집시법으로 구속을 3개월 동안 당했는데 그때 제 변호사를 하셨어요. 마음이 든든하고 특히 옆에 있는 문수정 변호사는 세상 떠난 제 집사람 최수정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안방에 온 기분이 들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갑자기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명규 변호사가 아주 논리 있게 조직적으로 한국의 법치와 관권 문제에 대해서 조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도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어서 이 양반 나중에 법무부 장관 시킬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한때 18대에서 국회의원을 잠시 했던 구본철 전 의원 양반도 성장의 힘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아주 힘차고 기백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각에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라남도 출신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해서 우리 김종대 목사님에게 왜 광주 전남을 맨 먼저 시킵니까? 좀 뒤로 돌리시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의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와서 우리 국민혁명당을 지원하는 뜻을 보여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정광훈 목사님 덕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감히 깨지 못했던 전라남북도의 그 민주당의 그 철옹성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전에서는 대전 충남북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옛날 공군 소위로
훈련을 받은 기술교육단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많은 추억과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반도의 중심부로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그 12개의 정책,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이아무개 후보가 50.029%인가로 간신히 후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끝났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재명은 내가 잡겠다 하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이라고 그냥 잡고 물고 난리를 쳐서 이제 이재명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선거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법치를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동산을 잡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 이전에, 이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결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대선에서 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갑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은에 종속됩니다. 중국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 이기지 않았냐? 부산 선거는 더 크게 이기지 않았느냐? 부장선거 어디 있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쪽에 정책 기획자들이 노리는 기획입니다. 음모입니다. 시장 선거에서 살짝 풀어준 겁니다. 1년짜리 시장 풀어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풀어주면 그렇게 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부정선거를 했노? 그런 거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짜 무서운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됐건 후보가 교체돼서 이낙연이가 됐든 관계없이 이 선거를 이기도록 세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전 총리, 이번에 불행하게 사저에서 빠졌지만 황교안 후보가 내세웠던 부정선거 문제를 강력하게 천착하고 파헤쳐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1년 전에 4.15 총선이 실시되고 단 72시간 후에 제가 최초로 이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63대 36으로 조작됐다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시비 못 걸었습니다. 만약 시비 걸었으면 저 잡아갔겠죠.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때 황교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가버렸어. 왜 이제 와서 그러냔 말이야. 그러나 늦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끌어가면 선거 자체를 버립니다. 같이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동원하고 해서 선거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사전투표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투표기, 개표기, 여러 가지 종이 등등을 전부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람들 바꿔야 합니다. 권순일이 보세요. 요새 대장동에서 50억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선거를 관리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 때도 전국 개표소에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들 2,000명, 3,000명 모아가지고 한 올이라도 개표를 잘못할 경우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국민적 대약진 운동을 벌려야만 이 선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정치 근처에 있으면서 망명도 당하고
곤봉에 멍들고 체류탄에 눈물 듣고 투옥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도 당해봤고 망명도 했고 외로움도 많이 겪었고 많이 압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감히 제가 대한민국의 국군 총사령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광화문의 세력에 방금 우리 세 사람의 후보 중에 제가 거기서 얼굴을 봤던 사람은 유일하게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건 자주 봤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그때 제가 잘 못 봤어요. 지난 3년 동안에 광화문에서 춥고 배고프고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수많은 우리의 115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픔과 한과 열정,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이 한꺼번에 수렴해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은 솔직히 말해서 정광훈 목사님 당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의존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를 정신적 지도자로 모시고 이 혁명을 반드시 일으키는 국민혁명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지키고 박정희의 개발정신을 지켜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은 위로는 정광훈 목사의 정신적 지도를 받들고 옆으로는 저와 같이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나라를 진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는 세계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수락연설을 보세요. 온갖 얘기를 다 좋은 얘기 다 해요. 마찬가지로 4년 전에 문재인도 그랬어요. 그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걸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가지는 선지자적인 담대한 용기와 예언, 거기에 힘있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약간의 경험과 관록을 가져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어디 가서 잘 안 합니다만, 뭐 미국에 가서 뭐 어쩌고 뭐 애거를 해서라도 미국에 줬던 44조 돈을 가져온다? 저는 바이든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당당하게 미국에서 덤벼들여야 합니다. 책상 꽝꽝 치면서. 그렇지 않고는 미국 사람들 안 먹여요. 안 먹힙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도 살살 빌어서 문재인식으로 해도 100년 하청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잡아가서 채가지고 잡아오지 않고는 김정은이가 구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노하우는 저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한심무인지경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국민의힘에게 마음으로서 별로 지지를 하지 않는 다른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어떤 세력이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했어. 근데 그 혐의가 전부 무효야, 가짜야. 근데 자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애타게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을 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윤석열한테 네 사죄해라. 사죄해라. 사죄 못한다. 사죄 못하면 우리 지지 못한다. 요새는 나 막판에 가면 좀 할 수도 있다. 조금씩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모아가지고 언젠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요새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붙여주시오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힘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들, 딸과 대한민국과 역사의 새로운 선순환을 위해서 이번에 결단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대한민국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 흐르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정을 빌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사전 원고도 없이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하는 건 정말 힘든데 역시 김경재 후보님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경륜 그리고 경험, 이 지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느꼈고 정말 대단한 타고난 정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후보자님들의 간략한 소개 영상을 보시고 현장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정당 국민혁명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 기호 1번 이명규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정당입니다.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는 당의 지도 이념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연 7% 경제 성장률과 청년들의 완전 취업을 약속하는 당의 12대 정책을 보더라도 그러하며 당 대표와 부대표, 당직자들과 천만 당원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민혁명당은 의심할 여지 없는 대한민국 엘리트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강탈하여 집권하는 것을 보고 저는 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주사파 세력들이 학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 적들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가 결국 북한 김정은이를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짐작하였고, 만일 그런 비극이 온다면 저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 한 놈이라도 처단하여 나라를 지키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립된 개인에 불과하였고 적들은 지난 70년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 혼자 적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와 싸웠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며 일했다는 개인적 경력 따위는 주사파들의 난동 앞에서는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8일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께서 시국 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 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사파 세력에 맞서 싸우며 싸움을 조직하는 지도자가 아직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대표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공동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사파의 핍박을 받는 정광훈 대표를 최고 수준으로 변론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반주사파 법률 투쟁이라는 사명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체포와 처단을 위한 국민특검단 단장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정당 국민혁명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국민혁명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은 제 한 몸을 바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라는 명령으로 알고 제 뜻과 견해, 의지를 꺾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위대한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직접 광화문에 청와대 자유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직접 평양과 백두산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당과 우리 후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고영일입니다. 저는 자유통일을 위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맨 먼저 국방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자유통일을 대한민국 스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등을 없애고 국방 예산에 투자하도록 해서 최소한 전체 예산 중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주사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대목과 말뚝들, 즉 수많은 법령들을 모두 뽑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국제 외교에서 왕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사파 정권은 대중공 압박을 하는 국제 정세에서 홀로 중공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자유통일을 쟁취하려면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에 있어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쿼드 체제에 적극 가입하여 펜타 체제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펜타 체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의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커스 동맹이 호주의 핵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쿼드 체제의 가입 조건으로 핵무장과 핵 잠수함 보유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의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외교력 강화, 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유통일을 위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12대 정책 중 이 5번째 정책을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공에 진출을 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부지를 귀환하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후 구입 조건을 부여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공기업이 미국에 수출했던 500조를 대한민국이 수출하도록 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최첨단 방산 무기를 들여오도록 하면서 위에 언급하였던 안보 외교와 국방력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성장시켜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와 우리 동지들이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 즉 혁명은 또 다른 절대적인 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영적 계시입니다. 이에 국민혁명당에서 새로운 정치 도전, 그것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비록 소득은 낮았으나 민심과 형편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성장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도전자로서 이 모든 국민적 요구를 단 한 가지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적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지금은 평범한 성장이 아니라 기적 같은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이 저만치 우리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 무능한 대통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성장의 기적은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성장에는 경제, 교육, 복지, 사회, 주거, 안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 가치의 성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유, 민주, 시장, 법치,
근로, 공정, 통합, 정의, 평등, 인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기적에도 거대한 방해 세력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집단과 주사파, 민노총, 종교조 등 반성장 세력입니다. 이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내년 대선입니다. 내년에 전개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지휘할 사람은 바로 저 구본철 뿐입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립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경재가 인사 올립니다. 엊그제까지 쨍쨍한 태양 아래 우리나라 논밭이 나락과 벼들이 잘 익다가 이제 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아주 싱그러운 가을 추수를 예상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950년에 시작돼갖고 한 70년 만에,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하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70년 만에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느냐, 아니면 주사파와 사회주의파 공산당에 의해서 이것이 침몰당하느냐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못해서 지난 3년간에 광화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성을 모아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정공원 목사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 안보를 든든히 함으로써 기독교 입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반사구에 세우기 위해서 야당과 협력해서 마지막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 선거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광훈 목사님을 저희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고 저는 정치적 행정적인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를 진짜로 세계에 빛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유가 넘칠되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공유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소위 소프트 파워의 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운 권력을 가진 조셉 나이의 하버드 대학 명예교수가 얘기했어요. LPGA에서 한국의 소녀들이 하는 거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축구에 손흥민이 얼마나 잘합니까? 오징어 게임 만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빠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치만 엉망이야. 삼류사류야. 이것을 이번에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다 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모아주시면 정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저에게 뜨거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소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후보자님들 한 번만 보기 너무 아쉬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네, 어깨띠를 준비한 것을 하나씩 기호대로 두르시고 국민들께 경선 투표에 앞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자, 기호 1번, 2번, 3번, 4번 후보님들 국민들께 인사. 예, 그리고 인사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만세 외치겠습니다. 네, 손 잡고 인사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만세! 네. 네, 아주 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